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희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이라는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인 등락을 나타내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만 상승했는데요. 호실적 발표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주가 증시를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방금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연일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179포인트, 코스닥은 741포인트까지 내려앉으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또 기업들의 연이은 어닝 쇼크까지 우리 시장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투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가들의 투자 노하우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하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로 문자 예약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소엽 전문위원 그리고 이명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전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미리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앞서서 네. 이제 현재 이 미 증시 시황 부분을 말씀을 먼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가 뭐 미아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점쟁이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 크루드 오일 포함해서 예. 기본적으로 이 미증시가 지금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네, 말입니다. 네. 물론 얼마나 빠질지 역시 마찬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옵션 부분에서 이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아마 분명히 움직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차차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해드릴 것이고 증명을 네. 아마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명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김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점쟁이가 아닌 시황을 네. 잘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더불어서 옵션이 왜 중요한지 이제까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옵션의 기초부터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선물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기초 중요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네. 사실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네, 저희가 또 파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두 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예상보다 GDP가 좋게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GDP는 3.2%로 나왔는데요. 예상은 2.5%였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치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 확장이 7월에 좀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발언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다우존스에 포함된 엑손과 인텔이 하락을 했는데요. 엑손은 2.5%, 인텔은 7%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서울경제에서도 왔었던 분이시죠. 네,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의 발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드 커브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아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브 역전이 불황의 전조는 맞지만 당장 대처해야 할 단기 신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 문제를 예고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을 주시는 해야 하지만 아직은 특별히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많은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178개 기업 실적이 1분기 예상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만 해도 이익 증가율 전망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대폭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이제 초반이지만 실적 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 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리세션은 조금 이른 전망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칼바스나 미국 주식 전략가가 마이너스 실적 시즌을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전망치는 최근 안정되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분기 추정치를 볼 때 어닝 리세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달 발표되는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경기 상방향의 대형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4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25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19만 6천 명을 보였었죠. 실업률은 3.7%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는 196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폭은 3.3%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속보 나온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두 분과 함께 이제 경기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방금 들었던 소식에서도 나왔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좀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웃돌면서 3.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또 무역 일시적인 교역 호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 네. 지표라는 부분들보다 먼저 이 증시에 먼저 반영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시의 1월 달에 수치가 증시 자체를 봤었을 때 증시가 네. 좋았다는 얘기는 수치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는 정보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정보와 네. 이 실제 투자하시는 그러한 이제 투자자 분들의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네.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정보는 이미 한 단계가 늦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증시 계속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일차적으로 무엇이다? 지표보다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 하노이 회담 때 네. 왠지 그쪽에 그 백악관 관계자들 표정이 이제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미 증시에 반영이 돼서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났단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큰 정보와 그리고 더 빠른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았다더라.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네. 그게 미국인들의 본심입니다.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란 말이에요. 예. 일단 미국 그렇죠. 먼저 우리 먼저 먹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미국인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위아더 월드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이익이 먼저가 된 후에 그렇죠. 후에 위아더 월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미국인들의 본심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명석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참 그저대 결론은 시황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을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네네.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시황을 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네. 시황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대로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단기간에 오르는 것보다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 첨언을 좀 더 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예전에는 이 요새 항생 거래도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항생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너무 컸기 네. 때문에 작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이 인프라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기본적으로 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까지 넘어가는 부분들 사실은 일본의 인프라 그대로 거의 우리나라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일본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불황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네. 경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쁜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 피해갈 수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노령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 노령화가 완전히 다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불황에 대해서 대비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미국이 아마 조정이 오게 되면 한국 정도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라든가 현물 투자겠죠. 네, 이 현물 네. 투자 부분은 저희 방송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대형주인 S전자라든가 H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늘 말씀드렸던 권리관계, 이해관계 그리고 오너 리스크 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하는 이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땐 그러한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었을 때 훨씬 네, 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다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미 우리 증시 지금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10년 만에 최저치다,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저기 위원님 먼저 말씀 한번 저는 위원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저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희 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같은 경우 네. 아직 미국하고 무역 협상도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최근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중국부터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중국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중국 부분에서의 경제 이 데미지 쇼크는 저는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전에 중국 하면 어떤 나라였죠? 공장이었습니다. 네. 세계의 공장, 제조업. 각종 전 세계에서 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도금, 그렇죠. 또 뭐 염색, 또 거의 뭐 봉제 네, 이런 네. 부분들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중국 그쪽의 어떠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 세계 공장만 할 거냐. 우리도 점점 고급화된 이 정보화 사회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차, 2차에서 3차, 4차로 네. 산업 부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전 세계 니네한테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내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자라는 네. 부분들로 걔네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이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보통 1차, 2차에서 3차, 4차 넘어갈 때는 이 한 번쯤에 경기 쇼크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랬고요. 아, 네, 우리나라도 네. 그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초반에 우리도 그 부분 중화공업 위주에서 네, 네, 이런 네. 이제 지식경제 그렇죠. 이 부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휘청했단 말이죠. 예, 지금 예. 중국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업 구조가 네. 바뀌는 거니까요. 네, 어느 나라나 이 예, 부분은요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지금 한참 이 동남아에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이런 나라도 반드시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네. 봤었을 때는 당연히 예견이 되는 수순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증시가 떨어져도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파생 상품은 또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또 뭐 파생 또 전문 트레이더이신 또 김영석 위원님께서 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물론 네.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에 또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니까 꼭 파생을 배우셔가지고 네. 이때 좋은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악재가 아닌 거죠. 네네. 예. 사실 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주식이겠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가 하방이 되고 증시가 빠졌을 때는 사실은 파생하신 분들한테는 파티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도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자, 파생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매력적인 부분들, 증시가 하락을 했었을 때 거기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지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이 장점이 되겠고요. 네. 이 두 번째를 볼 수 있다면 네이키드, 즉 이 해지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방에도 즉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파생 상품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물론 위험한 상품이란 이 인식대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증시가 빠지면 우리가 한번 그런 뉴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3조에서 5조 원이 증발을 해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증시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라졌죠. 하지만 파생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파생은요,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된 증거금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이 시장 오히려 더 안전하게 바치는 게 파생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생이 안전한 상품이냐 혹은 뭐 위험한 도박이냐, 네. 좀 거친 표현으로 위험한 도박이냐의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고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이게 도박이 아니고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네. 전도사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파생을 알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강연 내용도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과학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물음표라는 거죠. 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네. 왜라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내가 이걸 투자할 때 혹은 왜 증시가 올라가고 왜 빠질까. 자, 간단한 예입니다. 크루드 오일 제가 그 타 방송국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경제방송에만 서울경제TV에만 집중을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5달러까지 갈 거라고. 자, 이제는 빠질 겁니다. 얼마까지요? 54달러까지 빠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54달러까지 빠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나 네, 다를까. 예쁘게 65달러를 찍고 뭘 예, 약간 맞아요.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빠져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왜? 너는 도대체 뭘로 알고 어떻게 수익을 진짜 얼마나 내는지 한번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증명해드리는 그런 교육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네. 이 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뭐 해외 선물 부분도 물론 좋지만요. 우리나라 거 먼저 봅시다. 우리나라 겁니다. 네.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 장이 여기가 왜 위였는지 그리고 왜 여기가 뭐 가장 아래였는지 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옵션입니다. 자, 이거 지금 오늘의 풋 옵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뭐 장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쭉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쭉 장이 가기 시작을 해요. 가는데 얘가 키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왜 끝났을까요? 이제는 대략 눈치채셨죠? 이제는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네. 봅니다. 얘한테 키를 맞춰놨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 왔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장 더 올라가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키를 갖다 맞추고 있죠. 그리고선 단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얘는 풋옵션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맞고 키를 정확하게 딱 맞춰주면서 자, 여기까지가 위야, 다 왔어라는 얘기 한번 해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또 한 번 맞아줍니다. 이 부분에서 네. 아래 행사가에서의 키를 딱 맞춰주면서 끝난 겁니다. 전혀 의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부분하고 의외일 겁니다.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왔대. 혹은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을 팔고 나갔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옵션에 의해서 제가 이거를 10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이거 설파를 하는데 네. 3년 정도부터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괴기한 사람이다. 네.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입증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 여기서 키를 맞춰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키 맞췄을 때 장의 꼭지였습니다. 그죠? 맨 아래는 자, 코스피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S전자, 뭐 H자동차 이 부분들 많이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선물 시장을 모르고 옵션을 모르면요, 현물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1입니다. 그럼 선물 시장은 10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 이제 증명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옵션 시장은 100입니다. 100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주식시장보다 100배가 훨씬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 1%와 메이저의 1%는 대단히 달라요. 그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100만 원에서 1%는 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만 원 할 바에는 정세도 안 나오는 거 안 하고 말지. 하지만 1억에서 1%는 조금 더 다르죠. 네. 그 다음에 100억에서 1%는 또 다릅니다. 네. 100억에서 1% 1억이란 말입니다. 큰 예. 돈이죠. 같은 수익률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에서 5% 이 사이가 되게 큰 움직임이라는 거죠. 즉 주식 같은 거 그냥 던져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파생상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자, 오늘의 항생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이제 이 항생 투자 많이 하시죠? 또 많이 본 거예요. 그죠? 많이 보신 겁니다. 자, 장기 시작을 해서 쭉쭉쭉 오다가 여기서 키를 딱 맞춰버립니다. 네. 이 아래 행사가의 키를 같이 딱 맞춰버려요. 무슨 얘기죠? 여기가 위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못 올라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아래 항생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요 지점에서 바로 장이 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생 투자하신다면 이쯤부터는 매도를 준비하시고 계셔야겠죠. 자, 두 번 찬스가 또 한 번 왔어요. 두 번이 왔던 게 바로 이 자리에 또 한 번 왔죠. 대략 2시 한 반 정도인데 요 정도에 또 한 번 찬스가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키를 갖다 맞췄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옵션에 물량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항생, 중국 주식이겠죠. 네. 갖다 던진 겁니다, 그냥. 갖다 던진 거예요. 왜? 옵션의 수익이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자, 오히려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평선 증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 못 합니다. 수급? 이거 증명 한번 해보세요. 증명 못 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옵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네. 서울경제TV에서만 네. 공개를 하도록 오직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만. 또 저희가 또 투자 전문사, 또 서울경제TV 투자 전문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경제TV에서만 네.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니케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산업 베이스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실 카피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 베이스에 요새 한국장에서는 지금 니케이 거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외국에서 상당히 이 각광을 받는 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한번 봅시다. 얘가 올라가다가요. 딱 얘 길 딱 맞춰버립니다. 네. 이 무슨 얘기죠? 더 안 빠져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 안 빠져. 왜? 얘는 옵션이지. 얘는 풋옵션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풋옵션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뭐죠? 장이 이제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풋이 부러지니까. 네. 자, 콜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수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풋은 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딱 맞고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풋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장이 이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진짜야?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 그대로 이거 시간대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맞춰가지고 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거를 누가 옵션이 예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가 없냐면요. 옵션에 자기네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의 이 숨소리를 많이 안다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경제 코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재테크 네, 코너 네, 들어가면 네. 세력의 숨소리 어떻게 읽어요? 그러게요. 세력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수급? 맞겠죠. 지난 다음에.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1초 후가 중요한 것이지 1초 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초 전에 백날 맞아야 소용없어요. 1초 후가 맞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왔다라면 네. 이제는 니케이 선물이라면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 게 순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아까도 이 시황 부분 말씀드렸던 S&P 500입니다. 네. 이번에는 콜하고 풋하고 다양하게 이제 보는 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콜하고 풋하고 맞고 부러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은 콜입니다. 네. 파란색은 풋이고요. 자, 위에서부터 얘들아 모여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딱 맞아가지고 맞고 튀겨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콜은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어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요. 풋은 부러지기 시작을 하겠죠. 맞고 부러지는 콜과 풋. 아까 앞에서 보셨던 부분들 있죠? 잠깐 네. 볼까요? 이거는 같은 행사값입니다. 풋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S&P 500은 콜과 풋입니다. 콜과 풋이 맞고 싸워서 부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러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고 부러졌다 이제 콜이 올라가야 되겠죠? 보세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상과 너무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만약에 조시간대 이 미국장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역시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열심히 사서 모았을 겁니다. 아까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애플, 네, 네, 뭐 네. 대형주겠죠, 주로.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올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내리기도 제일 쉬워요. 네. 던져버리면 됩니다. 던져버리면 그렇죠.
빠집니다. 왜? 훨씬 더 시장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 니네가 잘났으면 증명을 해라.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 화요일 날 방송에서 너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월별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8,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게 수익이 많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투자 왜 하시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만약에 위험하게 하고 싶다면 로또를 사셔야죠. 로또 1억치만 사면 한 번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네. 상당히 불안전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 로또를 안 한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또라는 이유는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유 뭐 1,000원 정도, 5,000원 정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권을 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10억 있으면 복권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복권을. 네. 자산이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투자는 기본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그러면 학습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셔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공부해도 난 얘네들 말하는 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뭔가가 니들이 하는 얘기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그렇습니다. 셋째도 안전이라고 네. 하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약간 좀 위험성이 있어야지 뭐 수익도 높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자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자산이 많으면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이 크게 나셨어요. 그럼 잉여금을 가지고 네. 잉여 수익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실 수는 물론 있겠죠. 그건 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산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생활비 자체가 지금 네, 모자라요. 네, 네. 근데 생활비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과감하게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지도 않으실 거고요. 네, 네.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잉여 자산을 가지고 하시되 그렇죠.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TV만 키면 증권사만 나오면 가장 안전. 네, 그죠? 맞아요. 고위험, 안 돼, 삐. 항상 저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투자라는 부분들은 안전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이 안전하게 자산을 뭐 지금 이명석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앞선 방송에서 예병군 위원이나 박철수 위원 저희는 네.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주받은 직업이라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 상당히 왜요? 많습니다. 아,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을 것 스트레스가 같아요. 상당히 많아서 밥 먹다가도 증시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만이라도 그쵸. 아주 우리가 흔한 속담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네. 근데 저희는 보면서 증시 보면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썩 그렇게 세련된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네. 이유가 사실 보람도 되게 많고요. 어. 이런 그 뭐랄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쾌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맞았네라고 하는 그랬었을 때 아마 그러한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부분도 뭐 같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좀 이익을 주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예. 교육부하고 좀 다르지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모시던 그분께서 하시던 말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예. 남의 지갑을 여는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해라. 그럼 지금 딱 그런 일을 예, 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네.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지금 1년 13개월치입니다. 이게 월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법 많이 나 굉장히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내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수익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상담 전화 언제든지 그 저희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그 번호로 전화를 꼭 주시기 네, 바랍니다. 02-3153-258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네, 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인공지능 관련 여러분들 뭐 AI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이미 이 증시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연봉자들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느 직종 총망라에서 금융 쪽입니다. 미국 금융 쪽이 전 세계 최고의 뭐 머리 좋은 친구들, 네. 막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네. 뛰어난 인재들은 다 금융 쪽에 있다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요미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1등 하는 거야. 일리가 있네요. 네. 1등을 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투자가 돼서 또 1등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이 금융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도 네.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학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관리 이제 하지 마세요. 차트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계속 이평선 깨지고 볼리전 밴드 이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알고 계시던 부분 틀립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입니다. 네. 그러면 지지선 무너졌다고 지지선 자 이평선이 깨졌으니까 이제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해?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 없을걸요. 거기 김 대표가 내가 잘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일 그렇죠. 거예요. 김 대표가 그러는데 이번에 뭐 새로 뭐 공장도 짓고 뭐 신개발도 뭐 개발도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즉 이평선 긋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싹 머리에서 지우세요. 자, 국내 이 금융거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1997년에 IMF 11월 달에 IMF를 두드려 맞고 네. 1999년 선물 시장이 열렸습니다. 네. 자, 왜 그랬을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좀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금융 잠식을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이 그래서 끝까지 옵션 시장을 안 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들어오게 되면 이 메이저 이 해외의 센 애들이 들어와서 네. 금융시장을 잠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거는 조금 헤비한 얘기인데 네. 금융감독원 분들도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적인 파산품과 연계된 운용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자 말씀드렸습니다. 크루드 오일 이제 프로젝트 시작한 이런 거 옵션에서 얘기를 다 해주고 있었어요. 네, 네. 다 많이 왔어. 65달러까지 갈 거야. 이제 54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 지난 네. 시간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자꾸 그 계속 미 증시도 그렇고 유가 더 빠질 거다,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미아리 점쟁이는 아니고요. 옵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옵션에서 이제 부러질 거야. 혹은 올라갈 거야. 얘기를 네. 다 해주고 있어요.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저희 밥그릇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전화를 주시면 네.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투자하시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명석 위원께서 네. 말씀을 이제 조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도 차트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명석 위원님의 강의도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기초부터 낱낱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지난 방송까지는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그런 네. 부분이 방송을 여전히 보시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저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정말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나가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선물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옵션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물 거래부터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물 거래를 공부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현물 거래입니다. 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도 거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를 어렵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선물 거래를 얘기를 할 때 선물 거래를 유통상인과 농부 간의 밭대기 거래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밭대기 거래는 사실 선도 거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예. 수박을 유통하는 유통상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박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통상인이 오늘 수박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찾아가 네. 수확 시점인 7월에 네. 한 통에 5,000원씩 수박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농부가 곰곰이 오늘 고민을 합니다. 네. 수확 시점인 7월에 5,000원에 내가 판매를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봐야겠죠. 예. 근데 농부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유통상인의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시점에 유통 상인도 마찬가지로 네. 수확 시점인 7월에 수박값이 5,000원 이상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거래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거래를 기본적으로 선도 거래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네. 밭대기 거래 형태로 서로 미래 시점에 사고 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약 방식에 문제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수확 시점에 7월에 수박값이 변동이 되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수박값이 7월에 10,000원을 가게 되면 네. 농부 입장에서는 안 5,000원 팔고 주고 싶겠죠. 네, 5,000원 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손실이 볼 것이 예상되기 네, 때문에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죠, 네, 당연히.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7월 달에 수박값이 3,000원이다. 네. 유통되는 시세가 3,000원이라고 보면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그렇죠. 5,000원 주고 안 사고 싶겠죠. 네, 5,000원 예.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서로 가격의 문제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거래 형태를 네. 거래소에서 규격화하고 표준화하여 거래하게끔 만든 것이 선물거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너희들 거래 이행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보증금 넣어라. 이게 증거금인 거고요. 아. 쉬운 설명으로 증거금이 보증금인 것입니다. 네, 네. 계약 이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증거금도 받고 일일 정산도 하고 이렇게 규격화 표준화한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근데 대부분들 밭대기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선물 거래 자체가 이 상인과 농부 간의 밭대기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는 다른 다르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격화 표준화하여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네. KRX에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X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CME 네. 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이 자료밖에 준비를 안 한 이유는 네. 기왕에 학습하는 거 좀 네.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선물 거래부터 이해를 하셔야 옵션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물 옵션, 그 중에서도 특히 옵션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뭐 쭉 설명해 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네. 정말 옵션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현물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고 이랬을 때 참 이런 선물의 기초조차도 안 된 분들 오늘은 선물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는 옵션 거래란 무엇인가 아주 네. 기초부터 또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옵션 다음 시간에 뭐 옵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궁금한데. 상당히 오늘 말씀을 너무 말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비밀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감질만 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이명석 위원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 차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선도 거래는 먹고 튈까봐 그런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박 사장님하고 네. 박 농부와 김 사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네. 어느 날 저 배추밭 저거 거래합시다라고 딱 갔더니 배추가 없네. 그래서 김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500원 넘기기로 했는데 누가 600원에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먼저 줬어. 줬다고. 김 사장은 멘붕에 빠지겠죠. 이런 거래를 그래서 김 사장이 그랬습니다. 네. 이 박 농부한테 장사 이거 진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 됩니까? 신용 아니냐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야, 니네 둘 다 싸우지 마. 니네 둘 다 나한테
보증금 걸어. 네. 우리가 거래 안전하게 해줄게.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도거래, 선물거래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 네. 똑같은 겁니다. 즉 중개해주는 애가 있고 이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여부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현물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이 석유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선물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100% 현물이 현물이 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 많이 거래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골드가 있다는 얘기는 금은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 크루드 오일 선물이 있다는 얘기는 국제 원유 거래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전 방금 주유소 생각했어요. 네, 주유소, 예, 맞습니다. 예, 주유소 맞아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주유소 현물거래소입니다. 네. 아, 맞나요? 개인 대 네. 개인 이제 개인 사업자와 개인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선물의 정의에 네, 대해서 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와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나 봐요. 만약에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래도 무역 협상은 타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아무리 네. 중국이 거대한 국가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사실 솔직히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미국 쪽에 양보를 많이 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이 생각을 미국 하고 있습니다. 측에 양보를 많이 하면서 네네. 자, 우리 김서희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네. 너무 사실 조금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저런 질문 안 하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르냐 내리냐를 여쭤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정쩡하게 타결될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미국의 목적은요 중국의 숨통을 죄는 겁니다. 그렇죠. 말 잘 들어. 예. 이제 까불면 국물도 없어가 네. 원래 미국의 목적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뭐 아까 지금 이명섭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중국이 무조건 뭐 수구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쵸. 또 그렇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미국이 봐주는 척 하지만 뭐 타결이 된 것 같지만 가만히 낱낱이 들여다보면 미국한테 전적으로 유리한 이런 쪽으로 그것도 타결은 타결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타결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그건 타결이 아니죠. 뭐라고 저는 해야 그렇게 되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겉으로는 타결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결렬로 결정적인 결렬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중시 그다음에 중국 중시 다 빠질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타결이다라고 하겠지만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또 다를 것이다라고 자 이제 보고 한 달 계시는 뒤에 다시 거죠? 우리 이 방송에서 이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김소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는 게 사실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 달 뒤에 4주 후에 저희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죠. 그렇죠. 저희는 다시 보기 네, 기능이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 달 후에 또 증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간 다시 이 시각 경제 이슈들 먼저 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기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마도 시진핑 주석을 곧 부를 것 같습니다. 백악관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6월쯤에는 타결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잘 되고 있다, going very wel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에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으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문희신 장관과 또 여기에 보시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장관이 이렇게 베이징까지 갔는데요. 지금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좀 큰 두 나라다 보니까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 또 오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기름값이 오르면 휘발유값이 오르면 사실 경제 생활에 상당히 타격이 입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원유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네. 어제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축량 부분은 공개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현재 국제 시장에서 거래 약간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그거는 저기 이명석 위원께서 뭐 브렌트유 그다음에 그 WTI 그러니까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유 그다음에 네. 두바이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오일의 종류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브렌트유, 네. WTI, 네. 뭐 서부 텍사스유 이렇게 네. 쭉 있는데 이 사실 실제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브렌트유와 WTI 같은 경우는 가격의 형태만 틀릴 뿐이지 오르고 내리는 형태는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는데 이걸 트레이딩에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이 오르는데 브렌트유가 오르지 않는다? 네. 이거는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유, 네. 난방유가 네. 크루드 오일이 오르는데 난방유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거래를 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어떤 한 종목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종목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매수를 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차트로 보시기 네. 때문입니다. 네. 눈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한쪽이 오를 때 따라 들어가면 늦는 겁니다. 네. 수치로 놔두고 보시면은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 네. 정량적 분석해라, 수치 분석해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보세요. 62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5달러 위에 다 찍었습니다. 더 올라가면 안 돼요. 65달러에서 이제 자 반대로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크루드 오일 투자하시는 분들 상방 보시면 안 됩니다. 꼭지에서 보시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더라도 매도 포커스를 보셔야지 예. 자꾸 매수 포커스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오를 거야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당장 컴퓨터 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계속 빠질 거예요. 물론 네. 쉬었다는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지는 52.5달러. 52.5달러까지 빠져야 되고요. 네. 일단 1차 안착선은 54달러까지 빠질 겁니다. 네, 그러면 네. 9달러 정도 남았죠. 네, 계속 그러네요. 쭉쭉쭉 빠져줄 겁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왜? 기름값이 싸지니까. 근데 또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게 또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어두운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맨날 그런 예. 얘기하죠. 언제는 유가가 올라가지고 증시가 올랐고요. 네. 언제는 유가가 내려서 증시가 올랐답니다. 네. 어쩌라는 거냐는 그러게요. 유가가 지금 내리면 증시가 네. 올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애널리스트입니다.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분석은요 중학생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분석은 중학생도 해요. 숫자 1번부터 10까지 읽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근데 1번부터 10 중에서 뭘 뽑을 것이냐라는 것은 이거는 대학생 정도가 돼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투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석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조금 이제 우리가 네. 계속 이제 크루드 오일 빠질 겁니다. 자, 크루드 오일 상방 보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일 이야기도 해봤고 외환 이야기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외환 부분을 잠깐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로 달러 네. 잠깐 볼게요. 지금 유로 달러가 이 지금 유로가 중간에 좀 상대적으로 강달러로 가고 있는 예, 상황이 예, 있습니다. 예, 좀 예.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니 달러가 떨어지려 왜 강달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1유로당 1유로당 몇 달러냐는 얘기예요. 네. 즉 1유로당 1점 지금 1215죠.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즉 1유로당 달러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한가요, 약한가요? 강한 거죠. 네. 지금 달러가 지금 달러 힘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달러가 만약에 강했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요?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옛날에 100원, 우리 입장에 봤었을 때 네, 네. 1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이제는 110원에 팔아야 돼요. 네. 팔리겠습니까? 이게 이게 그렇죠. 팔리기 어렵겠죠. 네. 경쟁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미국산 제품이 유럽이 판매가 되든 한국에 판매가 되든 달러 강세가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외환 부분에서 유로달러 부분은 거의 아랫부분을 다지고 있어요. 이 아랫부분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살살살살 약달러로 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유로달러 부분 상방 투자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직은? 지질 때까지. 좀 거친 표현으로 이제 속된 표현인데요. 네. 아랫부분 확실하게 지질 때까지, 즉 1.115 정도까지 더 빠져야 됩니다. 지금 미래. 물론 지금 가더라도 이거는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 조금 더 밑에 지금 1.15345인데 요거는 이제 위쪽이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봤을 때 1.115 정도까지 더 빠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달러가.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김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네. 분명히 더 빠질 것은 비슷하게 같은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목표치를 찍고 나면 네. 곧바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옵션 부분에서 네. 거의 다 도달했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 옵션 수치를 찍고 터치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또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조금은 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뜻은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근데. 아마 요 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2주에서 3주. 네. 그때 상방 투자하셔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죠. 네, 이 네. 지수는 올라가는 것 쪽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이제 달러 조금씩 약세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한 내용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산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